그러면 오늘은 벡터의 내적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30분 동안 끝내볼까요? 자, 벡터의 내적입니다. 자, 벡터의 내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왜 등장하게 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벡터의 연산 더하기 빼기하고 실수배까지 배웠지만 곱하기나 그 다음에 어떤 나누기에 대한 연산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하라는 것은 도형의 성질들을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기하의 성질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뭐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벡터의 덧셈과 뺄셈만으로 또는 실수배만으로는 뭐 어떤 도형의 넓이라든지 부피라는 걸 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곱하기 연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곱하기 연산을 하려고 봤더니 기존에 갖고 있던 계산치계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 조건이 많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을 가지고, 그죠? 두 벡터가 존재하게 되면은 어떤 벡터끼리 이루고 있는 어떤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첫 번째 곱하기 연산을 가기 전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연산을 정의를 해야 나중에 곱하기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벡터의 내적인 거고, 그러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왜 등장하게 됐다? 두 벡터의 사이에 각에 대한 어떤 연산의 필요성에 의해서 내적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다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정의를 두 가지 생각할 건데 기하적인 정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성분적인 정의가 있을 거야. 그러면 기하적인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A 벡터하고 B 벡터의 기호는 이렇게 가운데 동그라미를 크게 써주면 되는 건데 이거의 기하적인 정의는 뭐냐면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하시게 되면은 얘가 기하적인 정의라는 게 되는 거고, 왜 기하적인 정의라고 부르냐면 자, 이때 이 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내적이라는 게 왜 등장하게 됐다? 두 벡터 사이에 각에 대한 어떤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장하게 된 거기 때문에 벡터가 존재하게 됐을 때 자, 이렇게 우리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여기에 생기는 우리 각을 우리가 여기 내적이 생기는 두 벡터 사이의 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에 이 벡터의 각이라는 건 벡터가 이렇게 크로스로 지나간다 치더라도 여기에 생기는 각이 어차피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그런 거냐면 어차피 이렇게 생기는 벡터라는 것은 자, 벡터가 자유롭기 때문에 시점을 이렇게 이 친구를 평행하게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는 평행하니까 동의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가 크로스로 지나간다 치더라도 사이에 생기는 각이 뭐가 되더라? 벡터가 이루는 각이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기하적 의미에서의 정의가 왜 이건 건지에 대해 이게 빠르게 해볼 텐데, 자, 일단 여기에 B 벡터를 하나 줄 거고요, A 벡터를 하나 줘볼게요. 그러면 B 벡터의 크기는 여기 빨간색 이만큼의 길이를 말하는 거였고 A 벡터의 크기는 이 빨간색 이 부분의 길이라는 거였는데, B 벡터에서 A 벡터 쪽으로 이렇게 수세발을 떨궈볼게. 그러면 어차피 벡터가 생기는 각이라는 건 얘가 세타로 높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자,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시게 되면 여기 길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벡터의 내적의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치면은 A 벡터 위로 떨어질 건데, 그럼 A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B 벡터가 내리는 이 떨어지는 이 길이를 곱하게 되면은 내적의 값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성분적인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야. A 벡터랑 B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 자, x1, y1으로 놓고 B 벡터라는 것을 y1, y2로 놨을 때 이렇게 말해주군요. x2, 로 나겠죠, 그죠? 자, x2, y2로 놨을 때, 자,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해 주세요라는 성분적인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x끼리 곱하시고 x1 곱하기 x2 더하기 자 여기 y끼리 곱하시고 y1 곱하기 y2가 된다라는 게 성분적인 정의가 되는 거고, 이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건 성분이라는 것이든 기하적인 내적의 정의든지 간에 내적이라는 것은 어떤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상수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값. 그죠? 왜냐면 기하적인 성질로 보면 어차피 값이 나오니까 당연히 값으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뭘 생각하냐면 성분적인 정의로 내적을 정의하다 보면은 애들이 선생님 이것도 좌표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드시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신 다음에 더하기를 쓰시는 게 성분의 정의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친구는 정의이기 때문에 둘 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원래는 뭐 성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우리 잘 써먹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벡터가 이제 벡터의 내적이 정의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성질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 연산 성질입니다. 연산 성질 첫 번째는 자 교환 법칙이 가능해요. A 벡터 내적 B 벡터는 B 벡터 내적 A 벡터와 같습니다. 두 번째 뭐죠? 결합 법칙이 가능합니다. 결합 법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K 곱하기 A 벡터하고 내적 B는 A 벡터의 내적 K 곱하기 B 벡터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배 법칙 또한 성립이 되는데 A 벡터하고 내적 B 더하기 C 벡터를 쓰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분배가 되시면서 A 벡터 내적 B와 더하기 A 벡터 내적 C 형태로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된다는 게 연산의 성질입니다. 왜 그런지 그냥 간단하게 증명만 하도록 하시는데 1번 교환 법칙 왜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B 벡터하고 A 벡터가 되느냐? 자, 우리 성분적인 측면에서 증명하고 끝낼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얘를 A 벡터, B 벡터니까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x1, x2 더하기 y1, y2가 되는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뭐가 됩니까? x2, x1 더하기 y2, y1이 되는 거니까 깔끔하게 어차피 여기 가운데 있는 연산이 곱하기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성을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다는 걸 너무나 쉽게 증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그럼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k 곱하기 a 벡터라는 것은 당연히 자 kx1, ky1이 되실 거고 b 벡터라는 것은 당연히 x2, y2가 될 텐데 내적을 그대로 쳐보시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해 보시면 결론적으로 k 곱하기 x1, x2가 될 거고 더하기 k 곱하기 y1, y2가 되는 건데 이때 마찬가지 a 벡터하고 내적 k 곱하기 b 벡터를 써보게 되면은 x1 곱하기 kx2 더하기 그 다음에 y1 곱하기 k y2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실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분배 법칙도 자 a 벡터하고 내적의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한번 해볼 텐데 그죠? 이때 그럼 당연히 c 벡터도 정의해야 되겠네요. c 벡터는 x3, y3로 보시죠 뭐. 그러면 b 벡터랑 c 벡터를 더하게 되면 그럼 얘는 a 벡터에 뭐가 될 거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적에 더하는 거니까 자 여기 x2 더하기 x3, y2 더하기 y3가 되실 거고 a 벡터를 내적하게 됐을 때 얘가 x1, y1인 거니까 x1에다가 x2 더하기 x3 더하기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여기 y1, y2 더하기 y3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이렇게 분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 분배가 되시면서 이렇게 될 거야. x1, x2 더하기 x1, x3 더하기 y1, y2 더하기 y1, y3가 되실 건데 이 친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끊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끊었을 수 있냐면 이렇게 끊었으시면요. 자 x1, x2 더하기 y1, y2 더하기 x1, x3 더하기 y1, y3로 쓰시면 자 이 친구의 값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a 벡터와 c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이 친구의 결과와 이 친구의 결과가 같다라는 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까지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더 알고 넘어가야 될 성질 중에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여기 두 가지를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기하적인 음연수 보셔도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가 있는 거냐면 자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이 되시면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의 값은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예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 벡터하고 b 벡터가 수직이 된다 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건 몇 도가 될 거기 때문에 90도가 될 거기 때문에 나온 성질인 건데 한번 써볼게요. 자 a 벡터, b 벡터를 내적 한번 해봅시다. a 벡터, b 벡터 내적을 해볼 텐데 자 a 벡터, b 벡터 내적 a 내적 b인데요. 그러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인 건데 자
수직이라는 것은 90도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90도가 되시면서 코사인 90도가 얼마더라? 0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90도가 0이면 어차피 두 개의 내적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저 친구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넘어가야 될 거 두 벡터가 수직이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 내적값이 0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자 이때 A 벡터 내적 A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A 벡터 내적 A 벡터라는 건 어차피 A 벡터가 동일한 벡터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는 각의 크기는 보세요. A 벡터하고 A 벡터예요. 그럼 이루는 각의 크기 어차피 0도일 거잖아요. 그러면 A 벡터 내적 A 벡터라는 것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몇 도라는 거기 때문에 0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코사인 0도는 얼마다? 1인 거기 때문에 A 벡터 내적 A 벡터라는 것은 뭐가 되더라? A 벡터의 크기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문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기하적으로 어떻게 성질들을 볼 수 있는지 성분적으로 어떻게 성질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필수예제 1번부터 가도록 하시죠. 필수예제 1번. 자, 필수예제 1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거기 뭐야 두 개의 벡터가 나와 있네요. OB 벡터하고 OA 벡터가 나와 있는데 거기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왜요? 거기 보시면 OA 벡터의 크기가 3이고 OA 벡터의 크기가 4고 OB 벡터의 크기가 3인 거고 거기 중간에 끼인 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번 문제는 그냥 너무나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떤 정의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성분적인 정의를 이용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기하적인 정의를 이용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하적인 의미의 내적의 의미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필수의 1번입니다. 필수 1번.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몇 도라고 되어 있냐면 30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 거니까 자, A 벡터하고 B 벡터로 놓을게요. 그러면 이걸 A 벡터, B 벡터로 놨을 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30도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4고 얘가 3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인 거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어렵지 않게 얘가 얼마가 되더라? 6 루트 3이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쉬운 얘기니까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거고 그럼 만약에 이 친구를 제가 좀 예를 들어 볼 텐데 만약에 이 친구가 보세요. 자, 이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이만큼이 120도라고 한번 나볼까요? 그럼 당연히 얘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코사인 어차피 120도인 거잖아요. 그럼 코사인 120도는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얘는 A 벡터 내적 B 벡터라고 썼을 때 이 친구의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얼마?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도 써주면 되는 거니까 얘 값이 얼마가 되시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12가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둔각이든 예각이든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둔각이 나오면 친구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약간 뭔가 더 해주려는 경향성이 있지만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그대로 보시고 코사인 값의 정의만 정확하게 내려주시고 문제를 보시면 된다는 건데 이때 자 빠르게 하고 맞춰봅시다. 빠르게 할게요. 그럼 거기 2번 문제, 3번 문제 빠르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4번까지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3번, 4번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일단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이렇게 세타의 값이 60도로 나왔을 때 A 내적 B라는 건 그냥 바로 정의를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냥 2분의 1인 거니까 값이 3이라는 걸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문제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드릴 텐데 기하적인 의미에서의 측면을 보여드릴 거고 실제 기하적인 연산정의에 의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A 벡터하고 AB 벡터하고 AC 벡터의 내적은 기본적인 연산적인 측면에서 봐주고 그 다음에 A 벡터하고 DC 벡터의 내적은 기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할 텐데 그죠?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텐데 AB 벡터, AC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일단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은 아니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여기가 루트 올 거니까 그럼 여기를 세타로 놨을 때 당연히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루트 5분의 뭐가 된다라는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코사인 스타 값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A 벡터는 얼마예요? 자, 내적값인 거니까 A 벡터의 크기는 1이고요. AC 벡터의 크기는 루트 5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하적인 정의 현상을 통해 보시게 되면 코사인 스타 값인 건데 얘가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라서 얘 값은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앞쪽에 있는 얘 값은 뭐가 되더라? 1이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하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본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AB 벡터하고 DC 벡터는 사실은 똑같은 벡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AB 벡터하고 DC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시점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 어떤 얘기처럼 바뀌게 되는 겁니까? 여기 2번의 얘기처럼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값 또한 1이 된다는 건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그래서 값이 2가 된다는 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AB하고 AC의 내적의 값을 연산적인 측면에서 말고 이렇게 코사인 스타 값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기하적인 정의의 의미에 의해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기하적인 정의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AB 두 벡터가 있을 때 한쪽에 수선의 말을 내렸을 때 의미하는 게 내적의 의미는 자, 여기 보시면 AB 벡터가 있고 AC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AC 벡터에서 AB 벡터로 수선의 반을 떨궈볼게요. 자, 여기 AB 벡터에서 AC 벡터로 수선의 반을 떨궈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상관없지만 딱 봐도 눈에 들어오는 건 얘죠. 그죠? AB 벡터하고 AC 벡터가 있을 때 AC 벡터 끝에 있는 얘를 수선의 반을 딱 떨궈주게 되면은 어차피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적의 의미는 봐요. 수선의 발이 떨어진 이 벡터의 이 크기와 AC 벡터 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 수선의 발을 떨군 그죠? 여기 벡터 크기 여기 그죠? 여기 얘 두 개 값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운이 좋게도 여기가 1 크기가 1인데 여기 수선의 발이 AB로 그대로 떨어졌을 때 AC의 수선의 발은 결론적으로 AB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1 곱하기 1이 되더라 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AB의 길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길이가 2야 그러면 여기가 2고 지금 AC에서 떨어뜨린 수를 받는 여기의 크기가 1인 거기 때문에 여기 AB의 크기가 2였으면 1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얘는 운이 좋게 AB의 크기가 1인 거고 AC의 수선의 반을 AB를 떨궜을 때 여기 크기도 1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1이 돼서 1이 된다는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꼭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에서 BA 벡터가 이렇게 있고 CD 벡터가 있어요. CD 벡터가 있을 때 벡터의 시점은 어떻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벡터의 같은 방향성을 치고 나가는 여기 벡터에 생기는 각을 우리가 이루는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2야 여기도 2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정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친구가 의미하는 건 자 BA 벡터의 크기에다가 CD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몇 도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60도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지워지면서 얘가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보시고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거기 5번, 6번 보시고 그 다음에 7, 8, 9, 10, 11까지 빠르게 마치고 끝내도록 할 테니까 자 거기 5번, 6번 풀어보시고 한번 영상으로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5번하고 6번입니다. 자 여기 AC의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3인 벡터가 있을 때 삼각형이 있을 때 그리고 삼각형이 지금 어떤 반지름이 3짜리 원에 내접하고 있죠. 이때 지금 구하라는 건 어떤 벡터를 구하라는 거냐면 A, B 벡터와 B, C 벡터 이 친구가 이런 내접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표시할 건 표시하셔야 되죠. 여기가 1이시고요. 여기는 반지름이 3인 겁니다. 여기도 3이 되겠죠. 쓰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건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자 원의 중심을 지나고 바라보는 게 여기가 뭐기 때문에 수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가 직각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 친구로만 생각하면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AB 벡터 죄송해요. 라지로 써야 되는데 자 AB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BC 벡터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시면 얘기가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BC 벡터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도대체 여기가 벡터의 시점이 같은 상태거나 아니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지나갔을 때 생기는 각이 뭐가 되는 거였는데 이루는 각이 되는 거였는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고민하는 건 이 각이 이루는 각인가? 라고 생각하신다 치게 되면은 절대로 아니에요. 얘는 아닙니다. 그럼 어딜까요? 당연히 자 AB의 연장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이렇게 생기는 각. 왜냐면 이렇게 벡터하고 이렇게 벡터 시점을 일치시킨다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중간에 생기는 각이 우리가 코사인 세타의 값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6이니까 이만큼은 루트 36 빼기 1 되시겠죠. 루트 35네요.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냐면 당연히 이 세타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 세타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를 생각해보게 됐을 때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그대로 얘가 평행 이동했다 칠게.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지금 맞아? 여기가 지금 6인 거죠, 그죠? 여기가 6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여기 요 각의 크기만 결정할 수 있으면 왜냐면 어차피 이 크기는 AB의 크기라는 건 6이라는 거 알고 있고 BC의 크기라는 건 지금 루트 얼마라는 35라는 것까지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코사인 세타의 값만 구하면 그냥 한 방에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풀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각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얘가 특수각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 각을 실제로 구할 수는 없어.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놓는 거지. 여기 그냥 알파로 놔봐. 그죠? 알파로 놨을 때 그러면 코사인 알파의 값은 잘 보세요. 여기가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자 이렇게 넘길 수 있겠죠? 그럼 얼마예요? 6분의 루트 35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알파인 거잖아. 세타 값은 아니야. 근데 세타 값을 가만히 봤더니 파이 빼기 알파를 하시면 얘가 세타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코사인의 파이 빼기 알파라고 써주시게 되면은 이때 이 알파의 값은 얼마였기 때문에 6분의 루트 35였고 파이 빼기 알파네 90도 곱하기 2니까 당연히 코사인이라는 건 안 바뀌고 대신에 뭐가 붙어 나와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루트 35 곱하기 루트 6분의 루트 35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얘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지워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5가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 그죠? 젠장. 지름의 길이가 3이네요. 반지름의 길이 3이 아니고 다시 할게요. 그럼 여기가 이만큼이 6이네요. 그죠? 요것만 추정하겠습니다. 여기가 6이고요. 그럼 여기 AB 아니 3이에요. 3 죄송해요. 여기가 3이고요. 이거 다 바꿔야 되겠 수정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3이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다시 해야겠다. 이 길이만 다시 할게요. 그럼 여기가 얼마죠? 루트 2루트인가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9 빼기 1 하시면 8이니까 루트 8이니까요. 그죠? 그럼 얘가 다시 해야 되겠네. 코사인 알파의 값은 얼마야? 코사인 알파의 값은 얘가 지금 3분의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다시 해야겠네요. 다시 할게요. 여기가 크기가 BC의 크기라는 건 2루트 2였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똑같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하면 되는 건데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나올 거고 3 곱하기 2 루트 2이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 루트 2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앞으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서 값은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기 6이 아니고 3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만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확인해 주시고 요 값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을 때는 근처에 있는 도형들의 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삼각함수의 활용해서 했던 기본 개념이 여기에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6번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넓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의 삼각함수의 활용이 일단 끝나야지 여기를 따라올 수 있는 건 이 각의 크기를 세타로 넣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걸 x로 놓죠 뭐. 2분의 1에 x의 제곱에 사인의 세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120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사인의 120도라는 것은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2분의 1의 x의 제곱에 2분의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루트 3은 지워주시고 양쪽에 4를 곱하시게 되면은 x의 제곱이 뭐가 되더라? 얼마죠? 12인가요? 그죠? 12가 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양쪽에 끼는 x의 값 저편의 길이라는 건 2루트 3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AB 벡터하고 A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그대로 정의대로 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통째로 쓰죠. AB 벡터의 크기에다가 AC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120도를 하면 그만인 거기 때문에 따라서 AB 벡터의 크기 얼마? 2루트 3이시고 마찬가지 AC 벡터도 2루트 3인 거니까 여기 얘 값만 주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야?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시면 얘가 얼마?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쉽게 문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7, 8, 9, 10번을 이제 보시고 풀어오시면 되는데 바로 한번 풀 거예요. 7, 8, 9번까지 쭉 풀고 영상으로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볼까요? 자, 7, 8, 9번입니다. 자, 그러면 7, 8, 9번인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A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고 B 벡터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때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하다라는 것은 그냥 바로 내적의 성분적인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바로 뭐 하시면 되겠어요? x끼리 곱하시면 마이너스 4고 y끼리 곱하시면 플러스 9인 건데 너희들이 주로 무슨 실수를 한다? 내적이라는 건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좌표로 생각해서 컴마로 쳐 끊는다는 게 굉장히 큰 힌트라는 거야. 굉장히 큰 실수라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더하기 2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5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겠죠? AB 내적의 값이 6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바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x끼리 곱하시면 3x-3이 되겠죠. y끼리 곱하시면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4x-2의 값이 6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얼마? 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냐면 기하적 정의와 성분적 정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측면으로 문제가 조금씩 이제 확대되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될 게 a 더하기 b 벡터하고 a 빼기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되어 있어. 그럼 봐봐. 일단 a 더하기 b 벡터 먼저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떤 벡터입니까? 1 더하기 p, 1 빼기 p일 거고 a 빼기 b 벡터라는 건 어떤 벡터인 겁니까? 1 빼기 p, 1 플러스 p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지금 우리가 실제값을 구해보면은 내적값을 구해보면은 1 빼기 p의 제곱이신 거고 그다음 더하기 마찬가지로 1 빼기 p의 제곱이 되시면서 얼마가 된다는 2 빼기 2p의 제곱이 된다는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성분적인 내적의 연산의 정인 거고 그러면 기하적인 정의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루트에 자 이거 앞에 있는 크기는 얼마예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데 뒤에 있는 것도 결론적으로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 하시면 값이 똑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2배가 아니고 그냥 곱하는 거니까 자 기하적인 정의로 보겠습니다. 루트에 1 플러스 p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p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루트에 얘는 1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p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코사인 몇 도? 60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인 거잖아. 근데 어차피 여기 있는 기하적 정의의 저 의미 내적의 정의하고 오른쪽에 있는 성분적 정의의 얘 값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그대로 연산해 주시면 1 플러스 p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p의 제곱 바뀌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얘는 어차피 뭐가 될 거냐면 곱하기 2분의 1 있어야 되겠네요. 곱하기 2분의 1까지 이렇게 쓰시면 얘 값은 1 남고 p제곱 남고 그다음 여기 플러스 2p랑 마이너스 2p가 되는 거니까 얘가 1 더하기 2인가요? 2 더하기 2p의 제곱이 되실 거고 2분의 1이 붙어 있는 거니까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건 써봅시다. 2로 약분이 되시면 1 더하기 p의 제곱이라는 이 기하적 정의와 여기 2 마이너스 2p의 제곱이라는 여기 성분적 정의의 내적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넘겨주시게 되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뭐죠 이게 3p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p의 제곱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p의 제곱은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쉽게 이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하적인 정의하고 성분적인 정의의 값은 결론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처럼 이르는 가계 크기가 60도라는 걸 나왔어. 그러면 일단 당연히 기하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어라? 얘는 성분적으로 표현되어 있네?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기하적 정의와 성분적 정의의 결과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하적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고 성분적 정의를 생각한 얘 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번하고 11번 마지막으로 풀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두 개만 풀고 마무리 지면 되는데 슬슬 어려워지겠죠. 자, 볼게요. A, B라는 두 개의 점이 있고 A P 벡터와 B P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2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점 P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 나왔네요. 자취의 길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P라는 점은 X, Y로 먼저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자, 여기 AP 벡터라는 걸 먼저 구해 주셔야 되겠죠. AP 벡터라는 것은 어차피 성분적인 표현인 거니까 당연히 OP 벡터라는 거에서 OA 벡터를 빼면 되는 건데 성분적인 표현인 거니까 당연히 x, y라는 이 점에서 이 점을 빼게 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x-1, y 플러스 2가 되실 거고 당연히 bp 벡터라는 것 또한 동일한 개념에 의해서 자 여기서 이걸 빼시는 거니까 x 플러스 3, y 플러스 4가 되실 거고 내적을 하라는 거니까 그대로 곱하시면 자, 내적을 할게요. x-1 곱하기 x 플러스 3 더하기 y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4라는 이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과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6y 플러스 8의 값이 20이 된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얘 값이 5가 되시는 거니까 얼마가 되시겠어요? 이 값은 얼마? 15가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저 점 P라는 거의 자취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5인 이런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계산 잘못했나요? 이게 20이 아니고 맞네 그죠? 맞죠?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잘했고 그 다음에 잘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잘했죠 됐고 그럼 얘는 어디 갔죠? 여기 8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됐고 완전 제곱식 자 그럼 여기 플러스 5가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15가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1 더해줘야 되는 거고 플러스 9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25겠네요 그죠? 죄송해요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인 거니까 반지름이 5인 거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더라? 10파이라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나오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여기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P인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뭐라 놓을까요? A, 2A 제곱으로 한번 놔볼까요? 그럼 이 친구는 AP 벡터라는 것하고 BP 벡터인가요? AP 벡터인가요? AP 벡터인가요? AP 벡터죠? AP 벡터하고 BP 벡터의 내적의 값을 최저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AP 벡터는 당연히 뭐 하시면 되는 거니까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면 되는 거니까 4, 얼마가 됩니까?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BP 벡터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P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을 빼면 되는 거니까 A-3하고 2A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거의 내적의 값이 최소값인 거니까 그대로 곱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4A-12는 이 는이 아니고 더하기죠. 더하기 그 다음 뭐가 되시겠어요? 여기에 2A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2a제곱 플러스 4a 쓰시고 마이너스 16으로 쓰시면 2로 묶었을 때 a제곱 플러스 2a가 되실 거고 플러스 1이 생기면 마이너스 2가 밖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이라는 것은 그죠? 되나요? 괜찮습니까? 뭐 틀린 게 없죠? 자 AP 벡터 이거 AP 벡터예요? 이거 자 다시 쓸게요. 이게 AP 벡터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다시 써야겠네요. 그죠? 다시 할게요.
자, 그럼 여기 AP 벡터라는 것은 AP 벡터라는 것은 뭐 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P라는 점에서 A 벡터를 빼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1, 2A 제곱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 건 내적 값인 거니까 4A 플러스 4와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A 제곱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묶어주시면 2A 제곱으로 묶었을 때 여기 2A가 남을 거고 여기 합치시면 플러스 1일 거고 여기 플러스 1이 생겼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구하는 값이라는 건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소값을 가질 때 A의 값 또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일단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 건 일단 내적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1, 2차 확인해서 풀어오시고 다음 화요일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